죽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따뜻하다고 믿었던 물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자신의 체온을 느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김진우, 올해 32살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3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그저 삶의 무게에 눌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심한 번아웃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에 시달리고 있었죠. 귀에서 들리는 기분 나쁜 물 흐르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저는 경상도 남부의 어느 외딴 산자락에 위치한 청수장이라는 오랜 온천여관을 찾았습니다. 예약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은 아는 사람들만 간다는 그곳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기묘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산길을 따라 낡은 소형차를 몰고 올라가며 저는 몇 번이나 차를 돌릴까 고민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창밖의 공기는 눅눅하고 끈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여관은 거대한 이끼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 습기를 머금어 검게 변해 있었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유황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 섞인 낡은 종이 냄새였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이 깊은 데까지. 여관 주인은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노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젖은 수건을 짜는 듯한 축축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묻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둔 열쇠를 건넸습니다. 203호.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발밑에서 끼익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했고 누군가 밑에서 제 발바닥을 긁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방 안의 습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젖어 있었고 이불을 들춰보니 묵직한 습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온천이라 어쩔 수 없나라고 합리화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작은 세면대에서 뚝뚝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물방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기묘했습니다. 보통의 물방울 소리가 탁 하고 끊기는 소리라면 이곳의 소리는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철퍽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온천이었으니까요. 여관 지하에 있다는 대욕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온도는 올라갔지만 몸에 닿는 느낌은 소름 끼치도록 서늘했습니다. 복도 끝 낡은 가림막 너머로 증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뿐인 그 공간에서 저는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물의 온도는 적당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몸을 담근 지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리 사이로 무언가 매끄러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초일까요? 아니면 여관이 오래되어 탕 안에 침전물이 쌓인 걸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식물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무언가의 뭉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숨을 참으며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욱한 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탕 저편 구석에서 무언가 스르륵하며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물속으로 몸을 숨기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욕탕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 멀리 배수구 쪽에서 끄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목에 물이 찬 사람이 억지로 숨을 내뱉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탕에서 나왔습니다. 몸에 닿은 물기가 금방 마르지 않고 기름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습기 때문에 뿌연 거울 위를 손으로 닦아내자 제 뒤쪽으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 닫았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까 보았던 노파의 눈동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지도 화를 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굶주린 짐승처럼 제 뒷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죠. 제가 뒤를 돌아보자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거야.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제 가방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액정에 누군가 젖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놓았다는 것을요. 그 세 글자는 제가 방금 탕에서 느꼈던 그 불쾌한 수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액정 위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는 방이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들어왔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건물 자체가 저를 가두려 하는 걸까요? 저는 창문을 열려 있지만 마치 누군가 접착제를 발라놓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벽지에서 스며나오는 물기는 이제 방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철퍽철퍽.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손님. 물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그것은 노파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수십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은 기괴한 화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여관에 온 지 2시간. 하지만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온천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을 쉬고 있는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화음. 손님, 물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라는 물음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것만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면 없는 척을 해야 할까? 찰나의 고민 끝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의 발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멀어지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문틀 아래 틈새로 비쳐 들어오던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무언가에 가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그대로 서서 문틈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뒷걸음질 치며 방 한가운데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방 안의 습도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눅눅한 정도였던 벽지가 이제는 마치 젖은 스펀지처럼 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벽지에 그려진 낡은 꽃무늬들이 수분을 머금어 비틀리고 일그러지더니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방구석 세면대에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벽 전체에서 들려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젖은 손으로 벽을 끊임없이 더듬는 듯한 소리.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낡은 목조 건물이야. 배관이 터졌거나 산속이라 습기가 유독 심한 것뿐이야. 노파는 그저 손님을 챙기려는 마음이 과한 거고. 하지만 제 이성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이미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방 깊숙이 넣어둔 자동차 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유일한 전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창밖에서 스며드는 흐릿한 달빛만이 방 안의 기괴한 풍경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벽지 위로 스며나온 물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특정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요. 물줄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기어다니더니 제가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그 안에 누군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비명을 삼키며 손전등 대용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화면의 빛이 이불을 비추자 부풀어 올랐던 이불이 순식간에 푹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검고 끈적한 물 자국이 사람의 형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방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관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끓는 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축축하고 화끈거렸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돌리려 했지만 문은 밖에서 누군가 잠근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지매, 문 좀 열어보이소. 여기 문이 안 열립니다. 경상도 방언을 섞어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발밑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둥둥둥.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지하의 온천탕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는 꿈쩍도 않던 창문이 이번에는 너무나 허무하게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기대하며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밖은 산속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것은 비릿한 물비린내와 함께 몰려오는 뜨거운 증기였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검은 물줄기들. 그리고 그 물줄기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의 손이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탕 안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을 긁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번아웃에 시달리며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막상 진정한 공포 앞에 서니 제 안의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축축하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식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세면대에서 다시 철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면대의 배수구를 통해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세면대를 가득 채우더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감촉이 발목을 감싸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을 저으며 머리카락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면대 위 거울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액정보다 더 선명하고 절박한 글씨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마. 물을 마시지 마라니?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까 온천탕에서 입술에 닿았던 그 미지근하고 비릿한 물,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습기들. 저는 숨을 쉴 때마다 이 기괴한 수분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몽글몽글한 것이 만져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침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그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습니다. 제 몸 안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수분이 아니라 제 안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직 안 주무시네요? 몸이 많이 부으셨어. 어느새 문 옆에 나 있는 작은 배식구 구멍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파의 충혈된 눈동자가 그 좁은 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괴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가엾게 여기는 주인의 눈빛처럼 말이죠. 이거, 문 열어요. 당장 열라고. 저는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무력해졌습니다. 노파는 낮게 낄낄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 온천수가 원래 그래요. 한번 몸을 담그면 몸속에 있는 나쁜 피는 다 빠지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기라. 이제 곧 편안해질 끼다. 뼈마디 사이사이까지 따뜻한 물이 차오르면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대이. 노파의 말과 함께 방바닥의 물이 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것도 아닌데 물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 벽을 타고 올라와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 기괴한 수족관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이 닫힌 문을 부수고 나갈 것인지. 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무거운 목재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인간이 아닌 그저 물통으로서 취급하는 이 공간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였습니다. 부숴버릴 거야. 저는 의자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휘두르려는 찰나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일제히 제 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귀, 모든 구멍을 막으려는 듯이 말이죠. 의자를 치켜든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팔에 솜털 하나를 타고 흐르는 그 끈적한 수분이 제 근육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저는 정말로 이 방의 일부가 저 기괴한 꽃무늬 벽지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의자를 문으로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문은 쩌적하는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튀어나온 것은 나무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굳은 살점 같은 회색빛 물질이었고 그 틈새로 미지근하고 비릿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문은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유기적인 것이 문 모양으로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아까보다 더 어두웠고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농밀한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찰박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옆방인 204호에서 아주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니. 이성적으로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안의 일말의 도덕심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제 발길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204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만졌습니다. 그 문 역시 제 방문처럼 축축하고 흐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문틈으로 눈을 갖다 댄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이미 물에 불어터질 대로 불어터져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물갈퀴처럼 서로 붙어가고 있었고 눈등은 짓물러서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밖은 더 깊어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입안에서 거품 섞인 물이 울컥거리며 쏟아졌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이라기보다는 물속에 사는 어떤 기괴한 생명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목에 걸린 낡은 사원증이었습니다. 3년 전 이 근처 산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어느 대기업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제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끄르륵 끄륵.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폐에 찬 물이 진동하며 내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그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대도 손님은 아직 간이 덜 됐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나오면 물 비린내가 나서 못 써. 노파의 그림자가 복도 벽면에 길게 늘어지며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팔다리가 뒤엉킨 거대한 거미 같기도 했고 물결에 흔들리는 해초 덩어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편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2층 복도였는데 달리고 달려도 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마치 거대한 뱀의 식도처럼 꿈틀거리며 길이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액자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비웃는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여주었고 천장에선 맑은 물이 아닌 검은 기름 같은 액체가 뚝뚝 떨어져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나는 지금 지독한 열병에 걸린 거야. 저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고통은 선명했습니다. 합리화하려 할수록 진실은 더 날카롭게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은 경상도의 어느 온천 여관이 아니라 산 자체가 집어삼킨 거대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을 채우고 있는 이 온천수는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의 기억과 육체를 녹여 만든 농축된 고독이었던 거죠. 계단 입구에 겨우 도착했을 때 저는 계단 아래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층은 이미 완전히 수몰된 상태였습니다. 맑은 지하수가 아니라 탁하고 어두운 수많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가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대이. 손님, 이제 받아들이소. 이 물이 손님의 슬픔을 다 씻어줄 끼다. 노파가 바로 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촉감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뱀의 비늘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 아주 작은 환기창 하나가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빠져나가기엔 턱없이 좁아 보였지만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안 돼. 나는 너희들처럼 썩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노파의 손을 뿌리치고 환기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창틀에 날카로운 유리가 제 옆구리를 그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몸의 절반쯤 빠져나갔을 때 누군가 제 발목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물속에서 수십 개의 손이 올라와 제 다리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았던 204호의 남자일 수도 혹은 이 여관이 시작된 이래 이곳에서 사라진 수많은 영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 어둡고 축축한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놓아줘, 제발! 저는 필사적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생기였습니다. 이 죽어있는 물속에서 유일하게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의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제가 이 여관까지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우울함을 떠올렸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가져가. 제가 마음속으로 그 어둠을 내던지는 순간 기적처럼 발목을 잡고 있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생기가 아닌 제 안에 고여있던 썩은 감정을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온 힘을 다해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여관 안의 그 끈적한 물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생명의 비였습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제가 빠져나온 청수장은 안개 속에서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며 창문들을 통해 검은 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층 창가에 노파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이소. 그때는 물이 더 따뜻할 끼다. 저는 미친 듯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제 입안에서는 계속해서 비릿한 물 냄새가 났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차 안은 히터를 최대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젖은 옷가지가 시트에 닿아내는 철벅 소리는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젖은 혀를 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뒷좌석에 그 검은 물기를 머금은 무언가가 웅크리고 앉아 저를 보고 있을까봐, 혹은 저 멀리 사라져가는 여관의 그림자가 제 차 꽁무니를 붙잡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독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성 탈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폐부 깊숙이 박힌 그 비린내, 나는 수분이 제 체온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이객 3호로 돌아갔습니다. 벽지는 여전히 나를 조롱하며 일그러졌고 배수구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머리카락이 역류했습니다. 열이 조금 가라앉은 뒤 저는 홀린 듯 청수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만 제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의 낡은 신문 마이크로필름과 지역 향토 사학자의 블로그를 뒤진 끝에 저는 소름 끼치는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그 여관 자리는 원래 온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군이 패망 직전 비밀리에 운영하던 수로 공사 현장이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수용소였습니다. 공사 도중 거대한 수맥이 터져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지하 터널에 갇혔고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위해 터널 입구를 그대로 콘크리트로 봉인해버렸습니다. 산채로 물속에 잠긴 사람들의 원혼이 그 지열과 만나 기괴한 온천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기억이자 갈증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위에 여관이 세워졌고 주인 노파는 그 원혼들을 달래는 무녀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육체를 공급하는 사육사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야. 그저 형태가 변했을 뿐이지. 조사를 마친 날 밤 저는 제 방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 물을 틀었는데 손바닥에 닿는 물의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미지근하고 비릿하며 끈적이는 느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은 수도꼭지일 뿐 제 손바닥에선 여전히 검은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다시금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을 탈출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여관을 제 몸 안에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우울과 번아웃,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어두운 마음이 그곳의 수분과 결합하여 제 영혼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같이 제습기를 서너 대씩 가동하며 삽니다. 집안의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기를 말려도 제 피부는 늘 축축합니다. 거울 속의 제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지고 가끔은 제 목소리에서 그 노파의 축축한 화음이 섞여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갈증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비린내 나는 누군가의 기억이 녹아있는 그 온천수만이 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파괴적인 충동이 매 순간 제 이성을 뒤흔듭니다. 어제는 자다가 갈증에 깨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컵에 물을 따르는 대신 제 팔목을 긋고 흘러나오는 피를 물처럼 마시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에서는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상도 어딘가에서 물이 좋다는 소문이 난 예약도 받지 않는 오래된 여관을 보신다면 절대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곳의 환대는 따뜻할지 모르나 그 따뜻함은 당신의 체온을 뺏기 위한 덫에 불과합니다. 물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당신의 삶도 이름도 영혼도 그 물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고통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등 뒤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방 안의 습도가 평소보다 높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벽지 구석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다시 물을 마시러 가야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물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군요.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 어느 낡은 여관의 203호 그 일그러진 꽃무늬 벽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